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반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 요 관련 의미를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북이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를 지난 9월 7일 8일 이렇게 개최했고요. 김정은 원장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또 새로운 또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에서 핵심은 아마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요 항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시정연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좀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전반적인 그 시정연설 딱 보시면서 총평, 그 교수님의 논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이 핵국가가 된 지가 지금 15년이나 넘었는데 그 핵을 실험한 2006년부터도 그렇게 되고 그 전에 실험까지는 안 했지만은 핵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990년 후반부터 핵국가로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2006년에 했죠. 2009년에 또 했어요. 그래, 처음 두 개가 성공적으로 하고 나니까 북에서는 이제는 핵을 개발하는 것은 이미 했다. 핵국가가 된 거예요. 실험을 하고 그러다 김정은이가 들어서고 나서 13년에 하나 했고 2015년에 또 했고 2015년에는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또 했고 그러니까 통합해서 6번을 했어요. 성공적으로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래도 핵국가로 인정 안 해주거든. 자꾸 지금 핵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만 계속하고 핵국가를 인정을 안 해주거든. 그래서 이번에 이 법령을 보면은 미국에도 이런 법령이 없습니다. 핵무기에 관해서는 전부 비밀이고 언제 어떻게 이걸 공개적으로 해가 몇 개가 있고 이런 거는 전혀 미국도 비밀입니다. 서방국 핵국가들도 전부 이거는 극비밀인데 북에서는 우리는 이걸 투명하게 하겠다. 비밀로 안 하겠다. 이제 그렇게 그 국제사회에 핵국가로서의 그 위신이랄까 핵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파키스탄도 그렇고 인디아도 그렇고 지금 누적된 핵 무기 능력이나 뭐 미사일 능력이나 이북보다 떨어집니다. 그래도 이 두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핵국가로 엄연히 존속하고 있는데 북한은 핵국가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이랄까 대책이랄까 그것을 이번 법령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또 국내도 그렇습니다. 국내도 우리가 우리 핵인 건 아는데 국제사회는 모르니까 우리가 핵이 있다, 투명하게 한다 하는 걸 선포하자 하는 것이 아마 조선노동당의 중의가 그런 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법령을 채택한 것하고 이걸 또 공개하는 것은 국내적인 필요와 국외적인 필요가 서로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됩니다. 남쪽의 한국의 입장에서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핵 정책을 법제화하는 나라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북한 악마화를 하면서 북의 핵 문제, 핵 개발, 핵 도발 이런 식으로 이제 악마화를 해왔는데 위기와 도발, 긴장의 유발 그 원인으로 이렇게 지명을 해왔는데 오히려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그런 불안 그리고 위기 이런 것을 더 낮추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세상이 알게 되었거든. 지금 여러 군데서 유럽도 그렇고 방송 같은 거 하는 걸 들어보면은 노스 코리아는 파키스탄과 인디아에 못지않은 핵국가다.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미국은 그걸 인정 안 하는 건 왜 인정 안 하나? 군산복합체제 안 하지? 이제 그런 지역적인 미국의 국익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국가들에 의한 핵무기 정책을 모범으로 한번 내놔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읽어봤어요. 어느 나라도 그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극히 요구됩니다. 이북과 국교 관계가 있는 나라들, 유럽 민주주의 국가들도 핵국가로서 노스코리아를 우리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비핵화가 유일한 외교 정책인처럼 하고 있는 조 바이든이나 한국의 윤 정권이나 그거는 설득력이 없고 여론의 받침을 못 받기 때문에 유지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러시아, 중국도 이 핵무력을 법제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거고 그 세계 핵무기 보유국들이 이런 압력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북처럼 투명하게 자기 정책을 공식화해라 이런 압력을 받을 수 있겠고 그 첫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겠네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핵국가인 유엔 상임이사국들 5나라가 관심을 가지고 볼 겁니다. 지금 핵실험을 2006년부터 6번이나 했고 온갖 종류의 미사일을 다 실험 발사를 다 했는 국가를 비핵화시키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다른 나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그 북을 핵국가로 인정 현실적으로 하는 그런 바탕 위에서 외교 정책, 통일 정책을 세워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좀 이어서요. 그럼 미국, 일본, 한국이 대북제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상황에 처해 있죠. 그것이 더 강화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 결과로 그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시정연설 내용을 보니까 더 이상 비핵화를 주제로 한 회담은 없다는 거거든요. 그걸 공식화했지 않습니까? 시정연설에서. 그러면 이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국내 정치권도 그렇고 한미일도 비핵화라는 정책에서 크게 변동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현재는 쉽게 뭐 바뀌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그 방향 전환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으로 더욱더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그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한번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과 관계를 개선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개선시켜서 그 자리에서 비핵화 의지를 삼고 토론해도 되고 비핵화 문제가 나오면은 남쪽에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미국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핵화를 의제로 해서 우리가 회담하자. 그러면 북에서는 회담할 거예요. 어느 정도 선에서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이나 이런 사람 선에서 비핵화 얘기를 하자면 할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가 다 이목을 집중하는 가운데에서 미국과 조선의 비핵화의 가능성, 장단점, 조건 그런 데 대해서 북에서는 올 겁니다. 틀림없이. 북과 관계 개선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이제 북도 자기들이 계산을 해서 핵무기를 이용해서 우리를 침공할 수 있다고 선언을 했다. 그래서 옛날과는 다르다. 옛날에는 뭐 보복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자기들이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문도 열어놓고 하니까 우리가 살 길은 북과 관계 개선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가고 또 그렇게 나간 것을 미국에서 인정하고 또 지지를 해 주어야 됩니다. 지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국의 정치권, 특히 이제 뭐 국힘당 당연히 그런 거고요. 심지어 이제 민주당 대표도 북한의 비핵화를 기본 대북 정책으로 전제를 깔고 그를 위해서 한미 공조를 더 강화하면서
이렇게 남북 관계를 풀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논조를 발표했거든요. 북한의 비핵화를 발표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은 국내 여건 때문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공법 뭐 등등으로 해서 지금까지 정치 의식이 지금 반공주의로 반북한주의로 철저하게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어느 정당이 불문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세력에 맡겨두었다가는 비핵화를 주장하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밖에서 남북의 통일 운동이랄까 이런 게 일어날 때 역사적인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자, 그 법제화 저는 요거를 그 앞으로 이제 전개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남북 관계, 북미 관계를 가로막았던 장애물로 존재했던 그 비핵화론 이거 자체가 가능성이 거의 제로로 떨어졌기 때문에 장애가 오히려 제거되는 상황이 조성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이걸 그냥 잡고 있다가는 그걸 잡은 채로 절벽에 떨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한국의 자기들이 열망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한국을 잘라버릴 겁니다. 윤 정권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미국이 꼭 그렇게 합니다. 국내의 경제 문제나 또 중국 문제에 대해서 골치를 앓고 있으니까 한국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정부가 그대로 잘 따라오지 않으면은 한국을 끊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 핵무력 정책 법제와 관련한 이후의 영향, 정세 변동 관련해서는 또 별도로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 이 핵무력 정책 법제화 내용 외의 시정 연설에서 좀 주목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그 중요한 거는 남쪽에서 미국과 제휴를 해서 하면은 남쪽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대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미국만 예를 들어서 핵무기를 사용했지 한국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했는데 과거에는 지금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결정해가지고 이 남쪽 정권이 미국과 야합을 해서 우리를 군사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우리를 붕괴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판단만 하면은 자기들이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격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설마 지금까지 해왔는데 설마가 이제는 안 먹어들어갑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모든 당의 또 국가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또 인민들이 전부 다 합심을 해서 일심단결이랄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정책을 내놨는데 이 정책을 그냥 나오는 정책 중에 하나지 하고 그렇게 얕봐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그 1, 2년 사이에 큰 소동이 군사적인 충돌을 포함해서 큰 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요그 한반도 정세는 계속 주목해서 저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 핵무력 정책 법제화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좀 간략하지만 다뤄보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